이 강 내용으로 마크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스트 쇼핑몰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마크업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CSS 경로에다가 style.css, main.js 형식으로 배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구조가 JS 자체가 지금 jQuery를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jQuery 오픈소스를 jQuery 다시 1.10.1.min.js 파일을 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파일을 자, 이전에 만들었던 스크립트 경로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자, 해당 경로를 먼저 불러와야 그래야지만 적용이 되겠죠. 자, 해당하는 에디터로 지금 경로를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스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스크립트는 반드시 저희가 열고 닫고 태그 형식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닫기 형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그러면 영역별로 지금 마크업을 한번 잡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잡을 때는 일단은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이쪽에는 로고와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헤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체 영역을 잡아줄 수 있는 마크업 부분을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레퍼라는 부분으로 전체 영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안쪽에 지금 영역을 div 클래스 헤더라고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헤더 태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헤더 아이디에 헤더라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자,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머리글 형식으로 자, 로고 부분을 여기다 담아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비주얼 부분, 키비주얼은 자, 두 번째 영역으로 div 클래스의 키비주얼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파트 A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파트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영역을 저희가 이제 C라고 봤고요. 컨텐츠 영역을 지금처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에 푸터 영역은 D라고 잡은 거죠. 자, 아이디가 있는 부분들은 시멘틱 태그에다가는 아이디를 지정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자, 기본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멘틱이 있는 부분, 헤더나 지금 섹션, 푸터 부분들은 일단은 A, B, C, D로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헤더 부분은 A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키비주얼, 섹션, 푸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일단 헤더 부분부터 마크업을 좀 해볼게요. 자, 마크업 부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지금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자,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마크업 부분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먼저 이제 H1번 부분. 자, H1번 부분은 일단 H1이라는 마크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그 영역은 샵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200에 해당 사이즈가 있었죠. 해당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 사이즈에는 200에 40 픽셀 정도가 됩니다. 크기로 디자인된 구조를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일단은 칼라 부분은 logo.png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logo.png 형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자, 관련된 이미지는 완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는 저희가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략을 해서 로고는 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메뉴는 안쪽에 div 클래스에 자, 메뉴란 영역으로 만들었죠. 자, 메뉴란 영역은 일단은 내부 태그를 사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투뎁스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A링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될 때에는 저희가 샵으로 지정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내부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영역에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시멘틱 태그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투뎁스 형식 와이어프레임에서 제공되고 있는 투뎁스 형식이 있죠. 블라우스, 티, 셔츠, 니트라는 부분으로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자, 투뎁스 형식은 지금처럼 UL 타입으로 만들어져서 제작이 되고 있죠. 자, 간단하게 인덱스 와일에 지금 A 부분을 완성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키비주얼 부분은 UL 타입으로 갤러리 형식으로 완성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IMG가 있는 부분은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A 타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쭉 진행하다 보면요. 여기에서 자, 로고라든지 메뉴, 슬라이드, 공지사항, 갤러리 등 임시 링크가 되어야 하며 탭키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A타입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A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비주얼의 1, 2, 3, 4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여기에 키비주얼이 1번이 2번 반복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마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S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스크립트 부분에서는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섹션 영역에서는 일단은 이제 안 영역을 만들었고요. div 클래스 이너란 영역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영역은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이쪽에서 이너란 영역을 만들어서 가로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자, 이너란 영역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줄 때 이 중간에 컨텐츠 영역을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자, 뭐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요거는 이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영역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고요. 클래스에 지금 컨텐트 1번으로 나눴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영역상으로 C.1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C.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C.1이라는 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되죠. 공지사항 영역이 이쪽 파트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갤러리, 그 다음에 이 배너, 그 다음에 바로가기 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안쪽에 div 클래스의 타이틀이다. 타이틀에서는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파트를 분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분리해 나가실 때 일단은 이제 div 클래스의 안쪽 영역은 dsc 언더바 뉴스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부분으로 활성화 시킬 거고요. 자, 여기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바로 이게 C-1이 되는 거죠. C-1이라는 건 뉴스 파트 그 다음에 div 클래스의 dsc 언더바
갤러리 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파트는 바로 C.2번이 되고요. C.2번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1번과 C2번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타이틀 탭 부분이 구현이 되는 거죠. 타이틀 탭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클릭하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 클래스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li에 액티브 클래스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활성화되어 있는 텍스트 영역이 되는 거죠.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이 공지사항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컨텐츠도 이쪽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액티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안에 컨텐츠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UL 컨텐츠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처럼 UL 컨텐츠 형식으로 차 있습니다. 자, 관련된 텍스트 내용들은 텍스트 소스에 들어가 있어요. 자, 텍스트 소스에 지금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영역이 A 타입으로 이쪽에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 타입으로 지금 해당 텍스트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div를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가볍게 지금처럼 스판 타입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갤러리 영역은 이미지가 있는 영역이죠. 이미지가 있는 영역은 지금처럼 갤러리 1번, 갤러리 2번, 갤러리 3번으로 3개의 이미지가 지금 배치되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물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발리데이션 통과가 돼야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발리데이션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마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마크업을 완성을 해야겠죠. 그죠? 마크업 완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거를 이제 생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여기까지 바로 C1번 영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을 보게 되면 지금 에디트 플러스나 다른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줄임 기능들이 되죠. 그래서 지금 div 클래스에 컨텐트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div 클래스에 컨텐트 3번, 컨텐트 2번과 컨텐트 3번이 되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자, 이 부분이 바로 C2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C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완성이 될 거고요. C2번은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컨텐츠 예정된 부분이라고 돼 있죠. 안쪽에 A 타입으로 완성된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 번째 타입으로 정의된 부분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이제 기본적인 컨텐츠 영역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푸터 로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해당하는 SNS 영역들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iv 클래스의 이너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너 영역은 여기서는 이제 색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색상 영역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 크기에 대한 영역들은 와이어프레임에 들어가 있죠. 자, 와이어프레임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0 픽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1200 픽셀까지만 정확히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1200 픽셀 이후의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기 나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작업자들의 생각이 되는 거죠. 작업자들의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놨네요. 그죠? 이 영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잠궈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너 영역으로 이 부분을 잡을 거고요. 자, 굳이 이 부분들은 뭐 크게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전체 디자인을 잡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의 영역으로 디자인 영역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의 푸터 로고, 하단 로고 부분,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 div 클래스의 카피라이트 부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div 클래스의 SNS 부분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푸터 로고, 카피라이트, SNS 부분 세 가지 파트로 해서 나눠 놨고요. 그러면 마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처럼 상단 부분,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A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자, A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지금처럼 메일 주소이거나 그리고 사업자 정보 확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영역이 이렇게 있죠. SNS 영역은 버튼 5개로 되어 있고요. 자, 버튼 5개는 5개 구조로 만드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팝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죠. 팝업을 만드실 때는 일단은 자, 안쪽에 푸터 전체 영역의 나머지 영역에다가 div 클래스에 지금처럼 팝 부분 만드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팝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미지를 배치하겠죠. 그러면 img src 팝업 이미지는 images 팝업.jp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공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팝업이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버튼들 앱솔루트로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자, 샵 구조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다가는 클래스를 각각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엔 닫기 버튼 그죠? 그러니까 A, href, 샵 클로즈란 클래스로 자,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팝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처럼 푸터 영역에 팝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링크 버튼은 자, 제목은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제공된 이미지가 있고 이 또한 그래픽 작업으로 만들어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링크 버튼은 카테고리고 닫기 버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팝업 구조까지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덱스 파일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선용화된 기본적인 형식들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탭으로 지정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제작이 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기본적인 마크업 부분들을 진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CSS부터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자, 기본적인 언급된 CSS까지 이전 과정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 reset CS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reset CSS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하는 요건들을 브라우저마다 동일시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reset CS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reset CSS를 보게 되면 자, body 그 다음에 H1번, H2번, H3번, H4번 물론 사용되는 것 위주로 해서 H5번, H6번 그 다음에 p 태그 그 다음에 UL, OL 같은 것들이 일단 마진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자,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UL, OL 같은 요소에서는 자, 리스트 스타일은 논이 돼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언급된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논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img 이미지는 공간 생기지 않게 버티컬 라인으로 톱으로 정렬되도록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것을 바로 기초 CSS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했던 가이드에 언급된 CSS가 있었습니다. 가이드에 언급된 CSS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간이 붙어서 자, 이제부터 진행을 시작해 나가시면 되죠. 자, 먼저 커먼 CSS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먼 CSS. 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수업상에서 커먼 CSS라고 하고 있고요. 자, 헤더 부분은 전체 영역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안쪽에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 GMB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따른 설명을 보게 되면 자, 안쪽에 영역을 보시게 되면 안쪽에 자, 메뉴가 앱솔루트로 붙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앱솔루트가 바로 GMB라는 아이디에서 붙을 예정이니까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정보를 저희가 헤더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헤더란 정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에다가는 지금 마진 0 오토 정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200 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100 픽셀. 여기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해당하는 영역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보더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안쪽에 로고 부분에서는 자, 왼쪽 정렬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 톱은 30 픽셀, 위드는 200 픽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40 픽셀로 일단 정보들을 중앙 정렬되고 로고가 왼쪽에 배치되는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GMB 부분을 보겠습니다. GMB는 이제 ID 값으로 시작되니까 GMB로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는 자, 포지션은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를 만든 이유는 이제 공간에 띄워주기 위해서죠. 라이트는 0, 톱은 20 픽셀, Z인덱스는 공간 활용을 할 때 위로 떠 있는지를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Z인덱스라고 하고요. Z인덱스는 9999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80 픽셀,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자,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투뎁스를 만들 때 공간 여백을 이제 그 높이로 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를 정렬하기 위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F.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하이트 0.3s. 자, 높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하실 때 자, GMB에다가 후보 효과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해당하는 하이트가 228 픽셀 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주석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간 여백을 GMB에다가 후보했을 때 이렇게 228 되는 정보대로 볼 수 있죠. 자, 테스트 정보로 저희가 이제 보도 값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보게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처럼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죠. 그죠? 자, 일단 테스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당하는 헤더까지도 지금 보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자, 주황색으로 저희가 보더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GMB도 테두리 선으로 주황색으로 보고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 테두리 선이 만들어졌죠. 자, 왼쪽에는 로고가 배치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GMB가 배치됐는데 마우스 올리면 높이가 커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현재 크기가 앱솔루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의 크기로 가로 크기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영역을 만들 때는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GMB의 액티브로 만들어서 실제로 클래스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jQuery에서 컨트롤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jQuery 컨트롤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GMB 후보는 이 부분은 바로 CSS 테스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jQuery에서 실제로 작성될 부분이 되는 거죠. GMB, UL의 li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li는 이제 인라인 블럭으로,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투뎁스를 향한 포지션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릴레이티브, 마진일 경우에는 0, 10픽셀, 공간 여백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지금처럼 각각의 메뉴들이 가로 정렬되어 있는 형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GMB, ULLI. 원뎁스 부분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GMB, ULLI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투뎁스, 원뎁스가 모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처럼 보시게 되면 모든 요소가 다 그렇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간 여백이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표시하실 때는 지금처럼 원뎁스와 투뎁스 분리해서 디자인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GMB에 UL, LI, A 이런 식으로 원뎁스와 투뎁스를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는 블럭이다. 블럭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패딩은 0, 40픽셀로 지금 여백을 주시고요. 하이트는 높이만큼 80픽셀, 현재 80픽셀은 여기에 있는 높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인 하이트는 조금 더 덜 떨어지게 78픽셀 정도 했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정보는 위에서 지정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지정되어 있죠. GMB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하게 지정돼서 지정이 되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디자인 형식이 잡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AF터는 지금 그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되는 하이라이트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하이라이트, 여기서처럼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애프터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샵 GMB, UL에 LI에 A, 애프터 형성을 하는 거죠. 애프터 형성을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컨텐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는 0, 위드는 100%, 톱은 75픽셀. 이거는 높이만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씩 요건을 보게 되면 일단은 컨텐트라는 건 이 애프터가 생성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생성이 되면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타입이 인라인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블럭으로 만들어줘야
지금 해당하는 위드 하이트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트 정보는 4픽셀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자, 저희가 이제 정한 기본적인 주조 색상을 메인 색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F70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가이드 문서를 받아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메인 색상, 주조 색상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주조 색상과 보조색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색을 지금처럼 FF7070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자,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화면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처럼 자,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때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러니까 올렸을 때 지금 지정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속성은 자, 일단은 이제 논으로 놓고요. 자, 논으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GMB 자, UL에 LI A에서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후보되는 속성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A 애프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가 있기 때문에 li에다가 액티브 안쪽에 A 애프터 라는 내용으로 지정을 해서요. 여기에다가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만 표시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스크립트 형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 구조를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만 이 모양이 표시되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색상에서부터 주조색을 만들고 이런 것까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뎁스는 보통 지정할 때 GMB에 UL에 UL 이렇게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 다음에 위드는 100%까지 지정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걸 이제 앱솔루트로 지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지금 배치가 쉽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li는 크게 할 게 없지만 여기서 gmb ul li의 first child에서 공간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단 마진을 8픽셀 띄움으로써 공간 여백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더 보기 좋은 이런 공간 여백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샵 gmb ul 영역을 잡아 볼게요. 자, 이때 투뎁스 영역을 잡을 때도 저희가 이제 직접 선택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gmb 자, ul에 li에 ul에 li에 a 이렇게 지정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ul에 a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블럭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32픽셀 자, 안쪽에는 지금 이렇게 지정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그 다음에 컬러는 샵 555 이렇게 지정했고요. 자, 지정하게 되면 기본 색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된 색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라는 건 후보나 포커스 같은 거. 그래서 GMB의 UL A 후보. 그 다음에 정확한 건 이제 저희가 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저희가 이쪽에 있는 기능들 중에 자, 여기서 지금 탭키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탭키일 때도 하이라이트가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UL에 A 포커스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것은 어떻게 지정했냐면 와이어프레임을 보고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내용이 자,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좀 작성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자, 이렇게 지정해 보시면 되시죠. 자, 그러면 투뎁스에서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테스트 상으로 만들었던 보더들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보더는 일단은 바깥쪽 덩어리가 있을 거고요. 헤더, 그 다음에 로고, GMB. 자, 세 부분이 있죠. 세 부분의 GMB를 없애시고요. 테스트 해보시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디자인까지 GMB 디자인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근성의 탭으로도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탭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가지 않죠. 그죠? 내려가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액티브 클래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당 내용들을 바로 jQuery로 작성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내용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단 CSS를 다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jQuery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강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할게요.